여러분 안녕! 여러분 저번에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문제집에도 개념이 많이 들어있는 개념서가 있고 유형이 많이 들어있는 유형서가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개념서는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문제를 좀 풀기 전에 개념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책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해답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서는 상, 중, 하로 나눠서 내가 잘하는데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하는 문제집, 그리고 중간인데 상으로 팍 뛰고 싶은데 어떤 문제집을 더 연습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문제집에 대한 거, 그리고 하는 선생님 개념은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개념에 맞는 좀 살살살살 나갈 수 있는 문제집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할 만한 것을 나눠서 중등, 고등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문제집을 고를 때 선생님은 개념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나? 그리고 개념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 것만큼 문제에서도 잘 다뤄주고 있나?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을 좀 익히기에 괜찮은가? 라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문제집이 있었는데 이 세 세트로 되어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이거가 뭐냐면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고. 근데 이거는 파워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념 하나에 빨간색 어려워 보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파란색으로 이제 묶여 있는 합본 같은 경우는 개념 하나에 라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묶여있는 게 있는데, 선생님 저는 개념을 정말 하나하나 다 보면서 연습도 많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라이트 버전을 좀 합본으로 고르시는 게 좋고요. 선생님 저는 개념을 그냥 한 번 더 응용하는 데 있어서 잊어버리지 말고자 보는 거거든요 하면 이 빨간색으로 합본이 되어 있는 이 개념 플러스 파워 유형으로 합본을 구해주시면 하나는 유형서, 하나는 개념서로 나눠져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합본의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요만큼 개념을 봤어. 그럼 이만큼의 응용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이만큼의 연습 문제를 다른 문제집으로 좀 연습해보는데 그 분량이 딱딱딱 잘 나눠져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개념서가 딱 보기에도 나 개념서야 라고 하고 있는 모양새야.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도 개념서가 두 가지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책도 사보고 저 책도 사보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책이 너무너무 좋은 점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프를 이용해서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줘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컬러풀하게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쉽더라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수학 중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유형서도 하나 더 있어요. 그 세트로. 그래서 그 세트의 유형서까지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큰 책이 아니라 작은 책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도 그려져 있고 설명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옆에 연습 문제도 쉬우면서도 컴팩트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의 셈 같은 경우는 역시도 아주 쉬워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수학의 정석이라고 아나? 요즘에 수학의 정석 잘 안 하더라? 수학의 정석의 못해 그 사촌쯤 되는 문제집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수학의 정석은 사실 선생님 때 기본서로 아주 유명했던 거였는데,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개념을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연습 문제는 됐다 어려워. 그런 문제였거든. 그래서 되게 가지고 다니면 좀 뽀대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의 셈도 이런 그만한 크기거든요. 그래서 개념 되어 있는데 연습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충분히 풀어볼 만하다라는 느낌인데요. 이 두 가지 개념수의 단점이 뭐냐면 개념은 잘 설명되어 있고 연습 문제도 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가 개념만 알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유형서를 같이 풀어주면 좋은데, 수학 중심 같은 경우는 유형서가 같이 딸려 있고 수학의 셈 같은 경우는 같은 출판사에 나오는 유형서를 좀 골라주시는 게 공부하기에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단점은 뭐냐? 기본서의 단점은 문제의 양이 너무 적다. 유형서까지 같이 좀 가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요즘에 선생님한테도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 문제집 한 권 다 풀었고 개념도 다 아는데 미리 공부해볼 수 있는 유형 문제 많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집 뭐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뭘 추천해주냐면 선생님은 사실 심플 자이 스토리랑 해결의 법칙
요 정도를 많이 추천을 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친구들이기 때문에 개념은 어느 정도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문제 유형을 조금 더 풀어보고 더 욕심내고 더 많이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 심플 단위도 괜찮아. 혼자 공부하기 너무 좋아. 그리고 문제도 대빵 많아 라고 막 이렇게 틀렸지. 우리 아이 거거든? 우리 지우 거야. 지우야 보고 있니? 우리 지우, 우리 학원의 자랑, 우리 정지우 양이 이렇게 문제 푸는 건데 너무너무너무 잘 풀어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혼자 와가지고 지우가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랑은 선생님이 채점만 해주고 모르는 거 질문은 받지만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문제집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부하는데 아주 추천하는 문제집 심플 자이스토리 추천하고요. 그리고 유형 해결의 법칙이라는 문제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문제의 양도 좀 많아. 그리고 어느 정도 개념이 잘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연습하기 짱 좋다라는 문제집입니다. 그런데 요거의 단점은 아주 좋지만 단점은 개념이 좀 아리까리한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친구들한테는 기본서도 추천하지만 요런 수력 충전, 선생님 수력 충전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래프도 그려보고 자기가 그려볼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책이 수력 충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책 좋아하냐면 선생님 저 이거 너무 두꺼워요. 수력 충전 너무 두꺼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게 두꺼우면 어떡하니. 그런데 만약에 저 수력 충전 풀었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되게 얇아. 그래서 뭔가 손이 팍 가지. 그런데다가 교과서를 개념 잡기래. 그럼 교과서도 엄청 쉬운데 뭔가 느낌이 엄청 쉬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맞아. 그래서 개념 잡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렇게 컬러풀하고 굉장히 문제가 아주 쉬워 보이지? 근데 개념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문제 연습을 많이 하기에는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대입법을 이용한 이제 연립방정식 풀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 나 이제 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정도의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보니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할 때쯤 이제 그래? 그러면 너 혼자 풀어봐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저 어려운 문제집은 싫어요. 두꺼운 거 싫어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하 단계로서는 이 두 개를 추천한다. 이러면서 자신감 뿜뿜 돼가지고 그 다음번에 내가 수학이 좀 쉬워졌는데 라는 느낌이 들면 수학이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얘들아 우리 솔직해지자고. 우리가 수학이 싫으니? 그거 아니잖아. 잘 못해서 싫은 거잖아. 그치? 상담 때 저희 아이는 수학을 싫어해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희 학원에 찾아와 주시는데요. 솔직하게 그 아이랑 얘기해보면 좀 수학이 싫은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수학이 제 맘대로 점수가 나와주지 않아서 속상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하면 좋아지는 거야. 수학 잘해봐. 애들이 우와 너 진짜 수학 잘한다. 나도 이거 가르쳐줘. 이거 가르쳐줘.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얼마나 어때? 자신감 뿜뿜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수학도 좋아지는 거야. 내가 잘하면 좋은 과목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쉬운 문제를 풀을지라도 이걸로 자신감이 뿜뿜 된다면 누구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한다는 그 친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화이팅이야! 우리 고등학교에 대한 두 번째 유형서를 우리가 추천해줄 법한데요. 선생님 저 문제를 좀 이렇게 많이 풀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신에 대해서 조금 딸 수 있는 문제집을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거는 요거 뭐예요? 하이메스 되게 좋아요 여러분. 하이메스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진짜 아주 좋아하는 문제집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제 유튜브를 많이 봐주시는 것 같은데 고등부 선생님들 한번 봐주세요. 하이메스 되게 좋아요. 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이메스 문제가 쉬우면서 어려운 부분도 살짝 긁었다가 하는 부분이라서 좀 이렇게 상중하로 봤을 때 중하?
중3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생긴 거 되게 무시무시하게 빨갛게 생겼는데 전혀 아니에요. 하이하는 느낌이거든요. 심플 다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유형서가, 여러분 제가 심플 다이스토리 좋아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내신에 나올 법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수룩빽빽하게 붙여있다. 그리고 문제가 수룩빽빽하다. 한 페이지에 지금 몇 문제니? 되게 많잖아. 근데 여기 안에는 내신에 나올 법한 문제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1번부터 한 10번까지 에서 좀 내실만한 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쁜 문제들 딱딱 떨어지고,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푸는 거였다니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참신한 문제이면서도 되게 뻔한 문제까지 수록하고 있다라는 게 심플 다이스토리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좀 뻔한 문제집이면서 좀 문제 양도 많고, 그리고 연습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내신도 잘 따고 하는 경우면 심플 다이스토리 강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모르는 문제집이 있거든요. 이건데요. 저희 친구들이랑 이걸 풀었는데 선생님 이름 너무 유치해요. 짱이 뭐예요? 막 이렇게 짱 내신 친구가, 저희 아이들 학원에 애들이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너 무슨 문제집 풀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 쌤 풀어, 뭐 풀어 이렇게 하면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지금 너무 창피해요. 짱 내신 풀어 얘기하기가 너무 창피해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얘들아 표지도 너무 안 이뻐요 이러니까, 여러분 표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 안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부분은 아주 잘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단원당 30문제밖에 없어. 그런데 그 문제의 난이도가 아주 좋아. 왜? 너무 쉽지 않아. 그리고 애들이 은근히 좀 어렵다고 말하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는 어려워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집 보러 갔을 때 내 말을 듣고 인터넷으로 탁 주문하는 거 아니지? 선생님 맨날 물어보는 거, 본인이 가셔서 이거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 선생님 이렇다고 했는데 한번 내가 볼까? 내가 보기엔 너무 쉬운데? 라고 하는 문제집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길 바란다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분당에서 수업을 할 때도 분당에서 교과서 말고 아이들이 다 선행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그 학교에서도 문제집을 하나 선정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문제를 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1등급 만들기라는 문제집이거든요. 근데 1등급 만들기 문제집이 좀 어려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고전을 하지만 이거를 학교에서 선정했을 때에는 문제가 어때? 너무너무 좋은 거지.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도 앞에는 좀 쉬워. 근데 뒤에 부분이 가면 갈수록 어때? 상상하는 그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선정된 문제집이라면 선생님이 몇 번 풀어 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1등급 만들기를 좀 수월하게 그 문제집만 풀어가면서 이제 내신을 준비하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모의고사용으로 좀 많이 준비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쟁이라는 문제집 잘 아시죠? 고쟁이는 저희 학원에서도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이제 문제를 풀었던, 분당에서 제가 지금은 이거를 같이 풀고 있는 문제집은 아니지만 분당에서는 이제 고쟁이를 많이 풀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풀이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지만 유형 훈련서라고 적혀 있거든요. 유형을 되게 많이 다뤄요. 그리고 문제 양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이제 고쟁이라는 문제집 자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적어놨어. 그런 다음에 그 해결하는 방법들을 옆에 연습하게 해놨어.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띵킹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맵을 그려가면서 수학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고쟁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돼 라고 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내는지에 대한 좀 루트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사실 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와야 되고 저렇게 풀어도 답이 나와야 돼. 근데 두 번째는 뭐야? 빠르게 또 나와야 되잖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고쟁이의 장점은 생각하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건 좋아.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둔해지게 만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 사실 고쟁이에서 나오는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고 또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옆에다 풀이 한번 더 써보는 게 좋은데, 고쟁이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를 경우에 시간이 더 빠른 걸 내가 선택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한 방법으로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이 되게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고쟁이를 내가 택했다면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내 것도 잘 고수하고 잘 짬뽕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쟁이 문제 엄청 좋아. 그리고 문제 퀄리티도 되게 좋아. 그래서 여기는 고등학교 거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각자의 특징이 각각 살아있는 문제집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 왜냐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찾는 문제집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면 문제집을 고르러 갔을 때 잘하는 친구가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문제집을 잘 고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문제집을 고르는 게 진짜 잘 고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최고 안 좋은 점은 뭐냐면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A 문제집을 풀어. 그럼 나도 그걸 가서 A 문제집을 사는 거야. 그래서 A 문제집을 푸는데 한 앞에 1단원 풀고 이제 끝나. 아니 단원 마무리까지 가지도 못했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우리 문제집을 고를 때에는 내가 개념이 부족한지 아니면 문제 유형을 공부하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말했잖아. 개념편인지 유형편인지. 그치? 그럼 내가 개념이라면 그 안에서 펼쳐보면서 아 이게 내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개념 문제집을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형서도 내가 이거 풀 수 있겠는데? 단원평가를 쫙 봤을 때 이거 문제 양도 괜찮고 내가 이거 도전해볼 만하고 그리고 단원 마무리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봤을 때 한 7, 8문제 혹은 5, 6문제 풀리겠는데? 라고 하는 정도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본인이 보는 기준을 높이시고 본인한테 맞는 문제집으로 스타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가 뭐냐? 여러분 그래서 문제집을 고를 때 개념편인지 유형편인지 고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레벨을 잘 보셔서 그래서 문제 양도 보시고 레벨도 보셔서 내가 이 문제집을 고르는 이유와 난이도를 잘 기억하셨다가 그 다음번에 레벨업 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그 친구 있잖아. 잘하는 그 친구를 우리가 뛰어넘자고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요번에 내신 지금 마무리 다 되셨을 텐데요.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빨리 잡아야 돼.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내신이 어디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부족했고 내가 어떤 것이 자꾸 나를 걸고 넘어지게 하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잘 채비하셔서 기말고사 때는 항상 웃었으면 좋겠다. 웃음 나오는, 웃기는 점수 말고 웃음 나오는 행복한 점수를 받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랑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줄게. 알았지?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